자, 초등 어머니들께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성장기를 뺏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내가 아이의 성장 기회를 뺏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요? 자, 초등 어머니들께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성장기를 뺏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내가 빨리빨리 뭔가를 처리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아이의 성장기회를 뺏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5가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요. 아이가 하기 전에 먼저 도와주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숙제 대신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책가방 정리, 방 청소를 대신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아이가 뭔가를 할 거를 엄마가 미리 하면은요. 아이가 청소를 하다가 뭘 흘릴 수도 있고, 뭐 청소를 대충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스스로 못 해버리면 나중에 아이는 정말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정을 미리 대신 내려주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미리 학원을 다 서칭을 해 오셔가지고, 자, 여기 갈래? 이 학원 갈래? 엄마 다 알아봤어. 넌 선택만 해.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좀 문제가 뭐냐면, 물론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뭐 안 좋은 학원을 선택했다, 갖고 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A 학원에는 이런 걸 수업을 할 거고 B 학원은 이런 걸 수업을 할 거야. 그럼 지호야, 너는 어떤 학원에 가서 하면 공부를 하면 좋겠어? 이게 아이가 가져야 할 역량 중에서요. 자기 결정성을 만들어주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애가 뭘 알아요. 그냥 엄마가 선택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작은 선택에서 학습 동기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내적에서 오는 동기가 된 거잖아요. 그럼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편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빨리 이제 엄마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친구랑 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엄마, 나 오늘 친구랑 싸워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얼굴에 쓰여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냥 공감해주고 지켜봐주면 되는데, 왜 싸웠어? 그럼 싸웠으면 이겨라 좀. 막 이렇게 먼저 막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부모님들도요, 자기가 오늘 누구 친구나 회사에서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아니 내가 자기하고 살아봐서 아는데 자기 성격이 좀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남편이 아유 그랬어? 같이 이렇게 욕해 주는 게 좋아요?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럴 때 같이 그냥 그 기분을 느껴주셔라. 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자, 네 번째, 비교와 조급함. 이거를 너무 막 이렇게 아이한테 주입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저기 백오동에 있는 지호는 벌써 이 과정 다 끝냈대. 너 언제 끝낼 거야? 뭐 이런 것들. 아이는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누구와 비교를 해버리면요. 아이는, 백오동에 사는 지호처럼 해야지만 공부를 잘하는 거네? 라고 자기의 어떤 역량을요 왜곡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이 과정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가끔 답안지 베끼면서 그 과정 다 했다고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진정한 공부입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요, 아이의 실패를요 이제 부모님들이 자기의 실패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런 걸 다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줬네. 그래서 우리 애가 못하나 봐.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요, 먼저 못하는 것들은 먼저 인정하시고, 엄마도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엄마도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엄마,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이도 지금 뭔가 공부나 친구 관계에서 힘든 부분이 있어 생각이 날 겁니다. 이게, 우리 엄마도 저렇게 힘든 게 있고, 저걸 해결하려고 하네. 나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줄 때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집에서 내 감정을 편하게 말해도 되는 존재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걸 안 만들어 주면요, 요즘 초등 아이들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데서 이거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청소년 도박이나 그 다음에 안 좋은 게임에서 애들이 베팅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초등 4학년, 5학년만 돼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요즘에 부모님들이 쇼폼을 보면 도파민에 중독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도박에 중독이 되는 순간이요, 이건 성인의 안 좋은 어떤 그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는데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 욕구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그런 인정 욕구를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공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죠. 부모님들은 공부를 못하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부모들은 아이가 공부를 지금 조금 늦게, 스타트가 늦는 아이들이 있어요. 느린 학습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런 친구들한테도 자존감이 높은 부모는요, 기다려줄 줄 압니다. 근데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오직 결과로만 얘기하는 경우. 그래서 정말 교육 특구에 가보면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아이들의 일탈 행동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에 항상 프레임이 걸려 있고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아이들이요, 일탈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특히 어디서 많이 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인터넷 도박, SNS에서는 가명으로, 익명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탈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학폭이 정말 애들이 치고받고 멍들고 이렇게 싸움하지 않아요. 사이버 불링처럼 핸드폰에서 카톡방에서도 대꾸를 안 한다거나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이지매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요, 커서 스카이를 나오고 좋은 의대를 갔다고 해서 건강한 어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친구들은 아마 그냥 경제적으로 내가 너무나 잘 살고 있다는 것을 티를 낼 것이고, 누구를 짓밟아야 더 흥분이 되고, 이런 어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사춘기 이후에 저는 제2의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치, 초등 때는요, 사실 부모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사춘기 이후에는 이제 뇌에서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만 전선 회로가 연결이 되는데, 이때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 되는 집 아이들은 사춘기 때 부모가 두 가지를 꼭 지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이를 계속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춘기가 되면요, 아이가 답답하잖아요. 말도 안 하고 괜히 문 꽉 닫고 들어가가지고 뭐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막 뭐 욕도 하시면서 말을 해야 네 기분을 알지, 막 이렇게 막 뭔가를 요구하려고 하시는데, 그때는 뇌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고요. 그 시기가 또 이런 거예요. 메슬로의 3단계에서 사회적 욕구가 가장 강하게 지배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사회적 욕구가 지배되는 시기가 어떤 행동들을 할까요? 또래가 중요해지고, 또래에 들어가야 되는 사회적 욕구가 생기겠죠. 근데 내가 또래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애들이 그 또래에 못 들어가면 인스타로 또는 뭐 SNS로 해가지고 또 다른 그룹들을 만들어서 그 어떠한 뭐 새로운 그룹들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일탈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도박 중독에 빠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도박 중독에 빠지는 건요, 애들이 이제 게임에 쓰는, 그러니까 솔직히 한 번에 도박에 가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이게 게임인 듯 아닌 듯 하는데 알고 보니 도박인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 요즘에는 채팅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게임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평소에는 욕도 안 하는 애가 게임하다 보면 이상한 막 욕도 하고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너 갑자기 왜 욕을 하니?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은연중에 게임 시간이 갑자기 늘어나고 누구랑 계속 커뮤니티를 하는데도 욕을 계속 많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박 중독의 시작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도박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애가 돈을 벌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래서 이제 도박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 건데요. 처음에는 미끼를 던져주는 거죠. 근데 계속 돈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요, 두 번째, 핸드폰의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소액 결제 이런 것들. 그래서 어머니는 이런 걸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이가 도서실에 간다고 했는데, 중학교 아이, 고등학교 아이가요, 도서실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알바를 합니다. 이상하게. 뭐 주유소 알바를 한다거나 뭐 이상한 알바를 해요. 그러면 너 알바 왜 하니 하면 그냥 뭐 살 게 있어서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살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사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정말 TV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아이가요, 이런 도박 빚을 대출해 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갚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정말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 있지만 어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세계들이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들도 일부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도박 중독에 빠졌어.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상담하는 학생 중에서요, 이 사실이 발각이 되고 나서 정말 극단의 어떤 선택을 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막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은 너무 화를 내지 마시고 진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도박 중독이라는 거는 학교든 우리 그 기관에서 이렇게 치료해 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본인이 도박이다, 어떤 걸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나 보여지는 것들을 되게 꺼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정에서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아이를 안심시켜야 됩니다. 이게 가장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에서 어떤 타격감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시 또 도박 중독에 빠질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애가 어딨냐, 나가라, 뭐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감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이 좀 되고 나서는요, 반드시,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반드시 전문가, 상담 도박 전문가 계시고요. 이런 분들하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교에서도 뭐 위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도박 중독이 됐어요. 근데 이걸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우리는 도박 중독이니까 위센터에서 좀 해주세요 하는 경우는 사실은 좀 드물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상담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약 처방이나 이런 것도 받으셔야 된다. 이거는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